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경제TV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2.6% 넘게 급락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중심엔 단 하나의 이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리스크가 오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돈은 어디로 몰렸고 어디서 빠져나갔을까요?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2930선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결국 종가는 2894.62포인트, 전일 대비 25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장중 한때 2877선까지 밀렸다가 소폭 회복했지만 투자 심리 자체는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시가 대비 35포인트 넘게 빠진 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기보다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수급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1219억 원 순매수하며 8거래일 연속하여 강력한 매수세를 이어갔고 선물도 2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긍정적 베팅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은 이틀 연속 6천억 넘게 쏟아내며 지수 하락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4천억 넘게 방어했지만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를 감당하긴 어려웠죠. 결국 오늘은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대, 기관의 대량 매도, 이 두 흐름이 맞붙은 날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토록 흔든 중동 리스크는 정확히 어떤 이슈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수뇌부를 겨냥해 직접적인 공습을 단행했고 이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이란 역시 긴장을 고조시키며 전면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런 날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바로 방산, 정유, 해운 업종이었습니다. 휴니드, 풍산, LIG넥스원, 스페코 등 방위산업주는 줄줄이 10에서 15% 급등했고 에너지 쪽에서는 S-오일,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부석유 등이 상한가에 육박할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해운업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한해운, 흥하해운 등도 이례적인 매수세로 급등하며 강한 수급이 몰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테마성 급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전략적인 자산 이동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불안해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위험을 감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기존 주도주는 전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2차전지 업종은 LNF,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등이 일제히 2에서 6%대 하락했고 바이오 섹터도 알테오젠, ABL바이오, HLB, 펩트론 등이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증권주들까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가 무너지고 새로운 테마가 급등하는 장세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결국 오늘은 투자자들이 명확한 선택을 한 날이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주도주의 차익 실현을 감행하고 리스크 회피형 업종으로 이동한 것이죠. 지금 같은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시다면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에서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도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돈이 들어오고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시가 792.68포인트로 출발했지만 장중 한때 3.5% 넘게 폭락하며 결국 종가 기준으로 768.86포인트, 무려 2.61%나 급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이는 단기 급등 이후 이익 실현 매물이 집중된 가운데 외부 악재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특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그 신호는 뚜렷했습니다. 외국인은 2,350억 원 순매도하며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 기관도 900억 원 이상 매도하며 이틀 연속 수급 이탈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3,3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강하게 방어했지만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급 흐름만 보면 오늘은 명백히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이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주도한 업종은 2차전지와 바이오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앤드림, 데보마그네틱 등이 4에서 6%대 이상 하락했고 바이오 대형주인 알테오젠, 펩트론, HLB, 삼천당제약도 모두 급락하며 코스닥의 중심축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강세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코스닥에서도 압도적인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스페코, 한일단조, 빅텍, EM코리아 등은 대부분 5에서 15% 폭등했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는 29% 넘는 상승률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진짜 돈이 몰린 곳이 어디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테마 장세는 단기적인 기대 심리가 만들어낸 급등이 아니라 명확한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수급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기적인 테마, 매매의 기회는 존재하되 변동성 또한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동 리스크에 휩싸이며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방산, 에너지, 해운 업종은 예외적인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기존 주도주 중심의 투자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테마 순환매의 속도와 변동성이 더 빨라질 수 있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는 충분한 현금 비중과 업종 간 회전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성급한 매수보다는 지정학적 이슈의 전개 방향을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접근이 더욱 유효합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중동 위기로 돈이 이동했다. 하락 속에서도 폭등한 테마가 있었다. 이 시그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공유를 통해 소중한 정보도 함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욱 정확하고 강력한 시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경제TV 골드스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